시작합시다. 오늘 시험 볼 거고요. 아마 시험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단원만 해서 우선 오늘 일찍 가는 사람 있죠? 다른 뭐 학원 있어가지고 없어요? 몇 시에? 3시 20분인가 간다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3시인가? 언젠가? 갑자기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왜냐면 내가 한 2시 반쯤 시험 보려고 그러거든. 그때쯤이면 50문제가 끝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니네가 그 원점수가 안 나오면 엄청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꿔볼까도 생각했는데 하여튼 뭐 오늘 시험 볼 거고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마세요. 등수 안 나갈 거고요. 평균도 안 나갈 겁니다. 그냥 점수만 나갈 거예요. 그럼 니네 그냥 집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다른 애들 다 못 봤어. 그죠? 대동단결 알겠죠? 아니 근데 그냥 내신이라 너무 만약에 쉬우면 말씀하시고 그리고 문제가 50개인데 좀 모자른 감도 없잖아. 있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내가 매번 생각하면 그러니까 내 수업을 듣는 애들이 되게 웃긴 게 1등급부터 한 5, 6등까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맞추기가 너무 그냥 뭐 어떤 교재 맞추기 힘들어서 그냥 우선은 되게 그냥 처음 듣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쉽다 그러면은 문제를 더 달라고 하세요. 여기 다 노트북 갖고 와가지고 문제는 다 내신 기초 다 있으니까 혹은 수능 기출을 풀고 싶다 그럼 그쪽 단어 나온 거 풀고 싶다 그럼 그것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교재 뭐 그렇게 너무 그거 난이도 얽매일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쉬우면 말씀하시고 어려워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놨거든요. 뒷부분을 좀 쉬운 버전이랑 좀 어려운 버전으로. 근데 아마 미분 같은 그러니까 앞부분은 좀 쉬운데 미분 같은 데 들어가면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가지고 아마 쉬운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좀 더 자세하게 유형별로 다 뽑아놨거든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그때 가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난이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자습할 때 조절이 다 가능하니까 문제 푸는 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선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여기에 너무 얽매일 필요 없고 만약에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최대한 좀 얻어갈 수 있게. 자 시작합시다. 이제 마지막 남은 거. 등비 수열의 극한, 등비 수열의 극한. 그죠?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할 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계산까지 다 했죠. 그러니까 수렴하는 걸 원하는데 수렴 조건 어떻게 했고, 이제 왜냐면 다 이제 목표가 변하지 않는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했을 때 리미트 안쪽에서 알아서 식변을 해라. 사실 오늘 그런 습관만 들여도 되게 좋은 거예요. 리미트 안쪽에서 변형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를 바꿔준다가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랬을 때 계산할 때 좀 더 보이는 게 뭐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0 곱하기 무한대꼴 그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그냥 계산까지 다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뽑아주는 것까지 했으니까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중에 조금 특이한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차피 수열의 극한이니까 리미트 쓰고 a n일 거란 말이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랬을 때, 자 이게 어떤 알파라는 값으로 가는가 아니면 가지 않는가를 보는데 하필 그 중에 그 수열이 뭐냐면 등비 수열일 때가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는 사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리미트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a 아래 n 빼기 1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이런 느낌이 되는데 그럼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수렴하는 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렴 조건이 계속 나올 거 아니겠니?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수렴을 하는데 뭐를 가지고 장난을 칠 거냐? 자 이제 a를 가지고 장난을 칠 때 수렴할 때도 있고요. r을 가지고 장난칠 때 수렴할 때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약간 그냥 정말 깡패는 첫 번째는 그냥 a가 0이면 끝이에요. a가 0이면 이 공비가 뭐든 상관없이 무조건 계속 0이기 때문에 이쪽은 얘는 0으로 수렴한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여기에는 얘가 되게 좀 가끔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시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쪽은 약간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공비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약간 이런 형태인 거야. 아래 n제곱 형태다. 아래 무한대제곱 형태라고 생각을 해봐요. 돼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걸 미친 듯이 곱하는 거야. 계속. 돼요? 그렇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인 거죠. r 값이 절대값으로 갈게요. 절대값이 1보다 커요. 돼요? 절대값이 1보다 큰 걸 계속 곱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 내 가지고 있는 거 항상 20%씩 늘어나는데 물론 지금은 개털이지만 점점 늘어나면서 이게 굉장히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기는 속도가 뭐해진다? 빨라진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냐면 이쪽은 R의 무한대 제곱은 당연히 얘는 무한대죠. 얘는 무한대로 뭐한다? 발산한다가 되는 거죠. 물론
물론 뭐 무한대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뭐 그냥 이제 뭐 어쨌든 엄청 커진다, 발산한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절대값 1보다 작아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뭐 한 뭐 10%씩 맨날 까인대요. 그럼 점점 까이면서 이게 한 1학년쯤 지나면 남아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점점 10%씩 줄어드니까. 처음에 아무리 많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처음에 그럼 빨리 사라지겠죠. 계속 사라지면서 결국은 뭐냐면 이제 거의 없어지는 형태로까지 가는 거죠. 그럼 당연히 뭐냐면 아래 무한대 제곱은 이쪽은 얘는 뭐냐면은 이쪽은 0으로 간다라고 되는 거죠. 수렴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쪽은 r이 1일 때랑 r이 마이너스 1일 때로 나눠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r이 1일 때는 별로 이제 그거 한 게 없는 게 그냥 1의 무한대 제곱이기 때문에 이쪽은 뭐냐 그냥 1로 수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죠? 근데 만약 r이 마이너스 1이야. 물론 내가 여기는 되게 자세하게 또 이상한 것도 써놨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얘기는 해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얘는 직접 체크를 하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마이너스 1의 무한대 제곱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얘가 그냥 n일 때나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식이 왔을 때 좀 약간 차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얘는 뭐가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1과 마이너스 1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쪽 얘는 뭐 한다? 발산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돼요? 발산한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약간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r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은 이런 거야.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아니면 r이 뭐가 되면 되냐면 1이 되면 됩니다.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는 그냥 걔를 써주면 마이너스 1과 뭐 사이야? 1 사이인데 어디까지 들어간다? 이쪽은 얘는 1까지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 그거야. 자, 어차피 급수할 때 얘기하겠지만 차이점은 이거죠. 왜? 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얘는 계속해서 갖고 있는 게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뭐냐면, 자, 수렴값이 뭐가 될 거란 얘기야?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리미트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냐면 a,n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야. 돼요? 그죠? 근데 자, 이게 으악 이렇게. 자, 여기 이제 이게 1이야. 다른 색깔로 해야지. 자, 1. 이게 1이야. 자, r이 1이면 얘는 뭐냐면, 자, 리미트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 같은 경우는, 자, 공비가 1이라는 건 안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첫 번째 항에서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이쪽은 얘는 뭐냐면 equal a 이렇게 되는 거죠. 굳이 말하자면 a1이라고 쓰면 되겠지. 돼요? 그러니까 수렴값이 다른 거죠. 0으로 수렴하거나 아니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거나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되니?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급수에서 굉장히 좀 약간 그런 게 좀 많이 나타나거든.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렴 조건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자, 수렴하긴 수렴하는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1이 들어간다. 근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뭐냐면 0으로 수렴하고요. 그 다음 1일 때 뭐냐면 첫 번째 항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수렴값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죠. 돼요? 그죠? 자,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냥 본래 안 된다라고 거의 대부분 쓰고 가는데, 그러니까 가끔 이럴 때 있잖아.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인데 이쪽 지수가 뭐냐에 따라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쪽은 약간 이런 형태 있죠. 만약에 마이너스 1에 4n 플러스 1제곱이 된다.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쪽에는 뭐 8n 플러스 2다. 뭐 이런 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마이너스 1은 뭐냐면 수렴을 할 수도 있고 뭐냐면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걸 써보면 이쪽은 마이너스 1에 이쪽은 얘는 1 집어넣으면 5승이고요. 그 다음은 얘는 마이너스 1이 몇 승이냐면 이쪽은 얘가 자 얼마냐? 2 집어넣으니까 9승이죠. 돼요? 9승.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몇 제곱이에요? 이쪽에는 13승 이렇게 되겠죠. 돼요? 그죠? 야, 그럼 얘는 이게 뭐냐면 R에 뭐냐면 4n 플러스 1일 때 있잖아. 그럼 얘도 지금 뭔지 모르는 걸 리미트 붙인다고 치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런 형태일 거란 얘기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다가는 뭐냐면 뭔지 모른다라고 써놨는데, 그러니까 지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자, 그럼 왜? 이쪽 같은 경우는 뭐냐면 마이너스 1에 5승, 마이너스 1에 9승, 마이너스 1에 13승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돼요? 그럼 얘는 이쪽 지수가 무슨 수만 나오는 거죠? 홀수만 나오는 거야. 돼요? 홀수만.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홀수만 나오기 때문에 이쪽은 R 값이 무슨 너스 1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이어도 상관이 없을 거란 얘기가 되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지? 무슨 말이냐? 그럼 여기는 R의 범위가 뭐부터 뭐 사이야? 마이너스 1과 무슨 사이? 1 사이 이렇게 될 거란 얘기야. 돼요? 미안해. 자, 선생님, 그지? 이거 어떻게 해요? 자, 그러니까 얘는 왜 그런 거냐면 원래 있던 R에 지금 얘는 몇 제곱이라고 쓰냐면 4제곱이잖아. 여기 그 공비가 그죠? R에 4제곱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1과 마이너스 1 사이인데 당연히 얘를 4제곱하면 마이너스보다 뭐 할 수밖에 없겠니?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돼요?
그죠? 그럼 당연히 얘는 이렇게 되고 이쪽은 뭐랑 뭐 사이일까? 0과 1 사이겠죠. 얘는 쓸 필요도 없어. 다시 말하면 그래서.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만 하는 것 같은데. 이해가요? 이해가니? 안 가면 말씀하세요. 너만 안다 자식아 뭐 아니면 눈으로 말하든가 그죠? 왜 무슨 지 자? 그러니까 아까 왜 이런 차이가 있냐면 그냥 원래 공비 자체가 이건 그냥 이 공비잖아. 사실 여긴 그냥 R만 본 거고요. 공비 자체는 여기 있는 얘가 공비겠죠. N 앞에 있는 게 공비니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얘 있잖아. R의 4승이 공비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R만 가지고 따졌을 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원래 여기 있는 절대값 얘를 가지고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쪽은 전체에 있는 공비가 R의 4승이기 때문에 R의 4승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돼요? 근데 어떤 걸 4제곱했는데 당연히 마이너스보다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돼요? 그럼 얘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돼요? 그지? 안 되면 이따가 나와서 뒤통수 때려 알겠지? 그지? 몰라 그러지? 알겠죠? 그럼 또 알려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넘어가니까 R의 4승 빼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는 이게 R의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뭐예요? R의 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돼요? 그럼 여기는 이것도 의미가 없으니까 사라지는 거죠. 무조건 양수니까. 돼요? 그래서 얘는 결국 마지막 이렇게 되면서 결론이 이렇게 뜬다는 얘기죠.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1이 뭐 해도 된다? 들어가도 된다. 돼요? 그냥 그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니?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거겠죠? 리미트 쓰고 이쪽은 n이 무한대로 간다고 쳤을 때 이쪽은 자 아래 8n 플러스 2제곱 이거의 리미트 이걸 붙였을 때 어떤 식이냐면 그러니까 얘도 그냥 그 R 자체로 그냥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얘를 봤을 때 n 대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몇 제곱? 10제곱 마이너스 1에 18제곱 마이너스 1에 26제곱 이렇게 되면서 자 지수가 무슨 수예요? 짝수가 되겠죠. 돼요? 짝수니까 무조건 뭘로 수렴한다? 1로 수렴한다. 돼요? 그럼 여기에 수렴 조건도 그냥 R로만 따지면 안에 있는 숫자로만 따지면 이쪽은 얘는 1부터 마이너스 1이긴 한데 마이너스 1도 뭐한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돼요? 그러니까 얘랑은 약간은 좀 다르게 되는 얘기야. 다르게 되는 얘기. 그러니까 n 앞에 있는 게 공비니까 공비로 보는 거니까 그럼 이쪽의 공비는 뭐냐면 아래 몇 제곱이 공비니까 8제곱이 공비니까 아까 했던 말이랑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죠. 돼요? 그럼 그냥 얘를 가지고 R로서만 볼 거면 그냥 마이너스 1은 뭐한다 이쪽은 마이너스 1은 이쪽은 뭐한다 얘는 확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확인. 돼요? 그냥 볼 거면 알겠죠? 아니면 그냥 요거 전체로 해가지고 공비를 써가지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자 리미트 쓰고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쪽은 얘가 이제 이런 식이야. R에 뭐 3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얘는 어쨌든 그런 거 자체가 R의 3승이라는 게 1과 마이너스 1 사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지금 다 나올 수 있어. 그죠? 그래서 뭐냐면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은 이제 확인해 보면 마이너스 1에 이쪽은 얘는 1 집어넣으면 4제곱 마이너스 1에 7제곱 마이너스 1에 10제곱 마이너스 1에 13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니까 얘가 그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뭐냐면 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얘는 1이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얘는 1이 나오고 얘는 무슨 너스 1이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돼요?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수렴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돼요? 그러니까 얘로도 약간 유추할 수 있고요. 왜냐면 얘는 이게 짝수 제곱이기 때문에 이쪽이 뭐 됐다? 사라진 거죠. 근데 얘는 짝수 제곱이 아니라 홀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쪽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마이너스 1이 안 들어갈 거다가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이걸 왜 하냐면 밑에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긴 해요. 그러니까 밑에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긴 한데 굳이 지금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우선 얘는 만약에 필요하시면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아래 범위, 그러니까 공비가 지금 얘기 때문에 이거의 범위에 따라서 뭔가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돼요? 그래서 기본은 뭐냐면 이런 등비 수열이 있을 때, 자 수렴 조건은 첫 번째 항이 무조건 뭐 되는 거, 0 되는 거. 그러니까 얘가 약간 실수를 유발하기 되게 좋은 문제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애들이 무조건 얘만 가지고 흥분하거든. 돼요? 근데 꼭 뭐를 확인해 봐야 된다. 이쪽에는 첫 번째 항을 확인해 보셔야 될 거라는 얘기야. 돼요? 그죠? 꼭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지? 자, 그러니까 얘도 되게 틀리게 내기 되게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 학교 선생님은 뭐밖에 없어요. 니네는 어떻게 하면 틀리게 할 수 있을까? 그죠? 그지?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1등급이 70점이라든지, 그죠? 어떤 학교는, 그죠? 그런 학교는 얼마나 누가 있겠니, 그죠? 아, 너네 학교는 1등급이 몇 점이에요? 니네 학교가 원래 25문제인가 그거지 않아요? 33문제인가? 20. 줄었네, 그래도 요즘은? 그 옛날에는 막 서술형도 거의 단답형밖에 없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서술형도 있고 그러네. 단답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얘는 니네 학교는 약간 그 시간 싸움이었잖아요. 어려운 거 나오나요 요즘도?
그죠? 많이 바뀌었네 이제. 자, 하여튼간 이제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수를 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나와. 되게 구질구질하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아까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학교 선생님 생각해봐요. 웃음밖에 안 나오죠. 그치?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 이상한 일이지. 근데 원래 되게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인데 학교 선생님들이, 왜냐면 임용고시 보잖아요. 되게 잘하시는 분이니까 젊은 사람들은 되게 잘해요. 늙으신 분들은 약간 감안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자, 하여튼간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점수가 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꼭 그런 거 하지 않게 좀 잘 꼼꼼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는 그냥 A가 0이다 하고요. 첫 번째 항. 그다음 R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 중에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1이 들어간다. 단지 뭐냐면 R이 1일 때는 첫 번째 항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그냥 이런 식으로 되게 나왔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얘가 이거는 모의고사 기출인데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엄청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냥 이렇게 그냥 보려고 치면 어쨌든 그냥 공비는 뭐냐면 아래 4제곱, 얘는 아래 8제곱, 얘는 뭐냐면 아래 3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보면 그냥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만약에 그냥 여기 있는 R만 가지고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는 실제로 뭐 한다? 대입해서 확인해 본다는 얘기야. 돼요? 그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쓱 넘어가고, 내가 지난번 방학 때도 12시 반까지 수업을 하고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이걸 했었는데 12시쯤 되면 애들이 자꾸 말똥말똥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슬슬 이제 그지? 12시 10분쯤 주로 밥 먹지 않아요? 그렇죠. 10분, 20분 뭐 이렇게. 그죠? 자, 무슨 학교는 뭐 11시 반인가 그때 먹고 그러는데 그런 학교도 있고. 하여튼간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도 마찬가지야. 계산을 해야 돼. 그럼 얘도 어떤 형태가 있냐면,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가 있어요. 이 꼴이 있어요. 그럼 분명히 제가 이걸 가지고 무슨 고차항 가지고 장난친다 그랬죠? 최고차항 가지고 장난을 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약간 최고차항의 역할하는 게 이쪽은 얘는 뭐냐면 공비야, 공비. 공비가 큰 게 짱이야. 공비의 절대값. 이게 큰 게 최고라는 얘기야. 돼요? 영향력이 되는 거죠, 그죠? 공비의 절대값이 큰 것만 남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뭐 5의 n제곱이 있고요. 뭐 3의 n제곱이 있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얘가 나라면 얘는 먼지인 거야. 우주 먼지 같은 존재, 그죠? 그럼 얘는 뭐 해버리면 된다? 털어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돼요? 그런 느낌이야,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으로 보시면 되고, 리미트 쓰고 n이 만약에 무한대로 간다. 그럼 어쨌든 이제 이쪽에서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얘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플러스든 마이너스는 중요한 거 얘는 무시하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돼요? 그죠? 자, 그럼 이거 나누기. 그럼 얘는 뭐냐면 뭐 루트 5에 뭐 2n제곱 딱 이렇게 돼 있을 때 플러스 뭐 이제 얘는 뭐 3의 n제곱 딱 이렇게 돼 있다. 3이 더 커요라고 하는 순간 가는 거야. 돼요? 분명히 공비는 뭐야? n 앞에 있는 게 공비니까 뭐냐면 여기 있는 얘가 공비인 거죠. 돼요? 그러니까 얘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지워줄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 그럼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뭐 하는 놈이야? 같은 놈이라는 얘기야. 돼요? 그죠? 공비를 생각할 때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얘는 1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오케이? 알겠죠? 보시면 돼요. 올림피아드 요즘은 뭐 괜찮아요? 아 그래요? 아직도 그 원장님인지 잘 모르겠다. 그 안경 안 썼는데 약간 키 작으시고. 아직도 그 원장님이에요? 자, 하여튼간 그 친구 되게 그거였는데 걔는 잘 살려나? 지금 고1 됐는데 지금 약간 되게 궁금하다. 그 친구 그 골프채로 맞은 친구 있잖아. 너는 맞아본 것 중에 제일 아픈 게 뭐야? 맞아본 적이 없구나. 너무 올바르게 행동을 해서. 난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제일 아팠던 게 옛날에 여기에 발을 올리고 엎드려 뻗쳐 해본 적 있어요? 별걸 다 해봤어요. 이게 발을 올리고 엎드려 뻗쳐 해보면 되게 힘들거든. 이게 무너지면 와 진짜 발로 차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 근데 그런데도 막 옛날에는 막 그거잖아. 옛날에는 이제 혼내면 죄송합니다 있잖아요. 요즘은 근데 막 학교에 찾아오잖아, 그치? 요즘 되게 좋아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영향력이 큰 거를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애들이 잘 못하는 건 이거야.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아래 n제곱 형태가 나왔을 때 있죠. 아래 n제곱 형태. 그러니까 이제 얘를 그러니까 처음에 접근을 못해. 그러니까 이 문제라는 걸 알면,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풀거든. 근데 이 문제라는 걸 모르면 그냥 멍해.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말하면 이러고 그냥 보고 있더라고 문제를 그냥 이렇게. 자,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걸 엄청나게 곱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뭔지 모르는 걸. 그럼 아까 우리가 했던 거는 저걸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걸 계속해서 뭔가를 쓴다라고 했을 때,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잘 그린 것 같은데. 하여튼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절대값이 이제 1보다 작을 때, 그럼 R이 1일 때와 그다음 R이 마이너스 1일 때 나눠서 문제를 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돼요? 나눠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이래. 우리가 경우의 수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분류하는 게 되게 싫죠. 그러니까 문제가 딱 나오면 그냥 딱 그렇게 식정해서 문제 풀면 딱인데 이런 경우, 그러니까 1번 뭐인 경우, 2번 뭐인 경우 이런 게 나오면 니네들은 되게 화를 내요. 풀기 싫어하고 그죠?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얘가 딱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얘는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다? 확인한 다음 문제를 풀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돼요? 그죠? 결론. 뭔지 모르는 걸 미친 줄 곱하기 나올 경우는 무조건 뭔지 모르는 것의 범위를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R의 범위를 나눠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얘를 봤을 때 아무 생각이 없어. 왜? 우린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자, 봐봐. 자, 여기 보면 이제 얘 보이죠? fx가 리미트, 그러니까 진짜 이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왜 못하는지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냥 애들이 어떻게 푸냐면 x 2n 플러스 1분의 이쪽은 뭐냐면 x 2n 플러스 4 그 다음에 이쪽은 플러스 2x 자 이거 일 때 자 이쪽은 얘는 f 쓰고 2분의 1 플러스 f2의 값을 구하래요. 돼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쳤을 때 아무 생각 없어. 선생님 무시해야 된다 했으니까 무시 x 4제곱 개꿀 이거 푸는 순간 가는 거죠. 그죠? 신개념이야. 그냥 거의 그지? 이렇게 풀면 망하는 거야. 그냥 똥망이야 그냥. 알겠죠? 절대 이러면 안 돼. 자, 왜? 분명히 말했지만 뭔지 몰라. x가 뭔지 모르잖아요. 돼요? 뭔지 모르는 걸 계속 곱했다라는 얘기야. 되니? 그렇잖아요. 뭔지 모르는 걸 계속 곱하니까 x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달라질 거냐? 이게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돼요? 그죠? 자, 그럼 2분의 1 같은 경우는 뭐보다 작아요? 1보다 작아요. 그럼 걔를 계속 곱하면 어떻게 될까? 사라집니다. 되니? 그럼 얘를 뭐 하면 돼요? 지워. 오케이? 돼요? 그럼 이때 남는 fx는 몇 x가 되는 거예요? 얘는 2x가 되는 거죠. 돼요? 그래서 여긴 2x에다가 몇 분의 1을 대입하셔야 돼요. 2분의 1을 대입해야 된다는 얘기야. 돼요? x 4제곱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x 4제곱이 될 거면 자, 얘는 f2야. 그럼 얘는 절대값 1보다 뭐하다는 얘기야? 크다는 얘기죠. 돼요? 크면 중요한 건 얘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얘네들은 뭐가 없어져요? 의미가 사라지는 거야. 돼요? 그럼 이게 사라지니까 이때 2n이 사라지면서 x 몇 제곱이 될까? 얘는 x 4제곱이 되면서 2를 몇 다 집어넣는 거죠. 돼요? 식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되니? 그러니까 처음에 곱이가 아까 우리가 그 0 곱하기 무한대꼴 할 때 무한대로 뽑아내는 거 있잖아. 얘가 첫 번째 곱이고요. 두 번째 곱이는 얘야. 이걸 보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우린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죠? 그 망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걸 곱한다고 했을 때는 여기 있는 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니까 꼭 확인을 해달라는 얘기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보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정도가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원래 이게 프린트가 3등급용 프린트야. 이게 그 3등급이라는 게 수능 3등급 해가지고 약간 심화 개념 비슷한 그런 프린트라서 그러니까 원래 아예 이것도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면 5등급용 프린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5등급용라는 게 뭐 5등급 맞으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장 기본 개념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써져 있는 프린트도 이게 있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하면 저한테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내가 첫 시간에 원래 전화번호 안 써주거든. 왜냐면 애들이 안 적어. 애들 나도 알아. 야 생각을 해봐. 나 같은 아저씨 전화번호 보고서 뭐 하겠니, 그치?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질문이 있다거나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또 써줄 것 같아요, 왠지. 어차피 오늘 분명히 오늘 안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필요하시면 이거 적어 가져서 질문하시면 돼요. 모르는 걸 다 받아드립니다. 너는 이렇게 못생겼니? 괜찮아요. 그치? 수업 그따위로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렇죠? 딱 그거만 보내지 마세요. 행운의 편지. 진짜 이 편지는 그 뭐야 1980년대 뭐 영국에서 시작된 편지 죽여버릴 거야 진짜. 올림피아드 씨. 하여튼 그 그지 같은 애들 매년 보내 매년 아주 그냥. 아 정말 그것만 보내지 마. 그냥 모든 질문을 다 해드릴게요 정말. 그리고 요즘 그것도 하지 마세요. 올해도 한 번 있었는데 술 먹고 전화하지 마세요. 꼭 내가 한강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한강이 고등학교 애들의 술 먹는 우상인 것 같아, 그죠? 거기 가서 고발하고 싶어 이렇게. 애들이 술 먹는데 이렇게 하고 난 도망가는 거죠.
알아서 잡힐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수학여행 갔니? 안 갔어? 아직 안 갔니? 수학여행 가면 또 이제 또 그거잖아. 또 숨겨가고 그죠? 눈 감아 이러고 이제 막 다 내놔 이러고 그지? 자, 진짜 하여튼 그런 거 그지? 다 질문 같은 거 다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필요한 게 있다. 아니 뭐 문제를 좀 더 달라. 뭐 다 드리니까. 그리고 이게 시험 볼 때는 약간 좀 버퍼링이 걸릴 수 있어요. 시험 볼 때 애들이 미친 듯이 질문해요. 그리고 내가 한 30분 안 보내주잖아? 사실 나도 밥도 먹고 뭐 할 게 있잖아요. 나도 맨날 이렇게 노는 건 아니잖아. 근데 30분 안 보내면 애들이 독촉 문자를 보내요. 선생님 왜 안 보내요? 그지? 그럼 제가 또 바로 보내드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질문이 있을 때는 아무 때나 하세요. 뭐 딴 것도 상관없으니까. 저 그게 많이 오긴 하더라. 요즘 힘들다.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 최대한 위로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뭘 질문을 하시든 다 해드리니까 행운의 편지만 보내지 마세요. 알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 찍고 있네? 괜찮아. 뭐 유튜브 찍고 많이 먹지. 전화번호는 내가 굉장히 저렴한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어쨌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말을 왜 했냐면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사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에 최근에 나오던 흐름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n분의 an 형태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뭐냐면 얘를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예측. 그래서 이제 이쪽이 뭐냐면 이런 느낌이죠. 약간 얘는 응용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밑에 문제가 굉장히 오답률이 더럽게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보통 이제 자의로 수업을 하는데 내신을 할 때 그러니까 자의 같은 거에 봤을 때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최고 난도 1등급 따라잡기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에 있는 문제야 얘가. 근데 우리가 오늘 했던 걸 하면 풀 수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리미트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쪽에는 n분의 an 형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유행이에요. 약간. 그래서 사실 내신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내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하여튼 요즘 나오는 그런 이제 모의고사나 그런 형태 같은 경우는 되게 자주 나오는 형태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쨌든 우리는 뭐냐면 알파라는 값으로 뭐 한다는 얘기야? 수렴한다는 얘기죠. 수렴값을 구하라고 할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왔을 때 약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뭘 예측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자, a, n이 이게 수렴을 할 거면 얘도 n에 관한 식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몇 차식이 나올까요? 그렇지. 자, 1차. 그치? 얘가 이제 1차식 형태야. 1차식.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럼 AN이 1차식이니까 그래요. 안 물어본 사람 누구 있지? 혹시 오늘 땡기는 이니셜 있나요? 갑자기 생각나는 그 사람이라고 있잖아요. 없어요? 응? 제 이름이요? 제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죠? 말 이러면 됩니다. 그죠? 말처럼 생기지 않은 얘기죠? 푸렁푸렁하면서 그죠? 자, 당근은 싫어하는데 자, 어쨌든 그러면 PN 플러스 Q꼴 이렇게 합시다. 인정 되겠다. 그죠? 그럼 이 순간 얘는 답이 나와요. 알파가 뭐죠? P입니다. 돼요? 그러니까 뭐가 그냥 답이라는 얘기죠. 얘는 이게 공차가 그냥 답이라는 얘기. 공차. 돼요? 알겠죠?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얘를 보시고 이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얘. 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과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가 있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정사각형이 이제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정삼각형이 존재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절반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자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둘레를 따라 시계 방향으로 정삼각형 ABC를 회전시키는 왜 이런 짓을 할지 잘 모르겠지만 자 이게 한 9년 10년쯤 전에 나왔던 그 되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회전시킬 때 처음 위치에서 둘레를 n바퀴 도는 동안 변 BC가 자 정사각형의 변 위에 놓이는 횟수를 AN이라고 한대요. 자, 이거라고 할 때 그럼 리미트 쓰고 이쪽은 얘는 뭐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니까 사실 공차가 답이라고 했는데 얘는 거의 그걸로 문제를 풀 수가 별로 없어요. 그지 같아. 자, n분의 이쪽은 얘는 뭐냐면 a 쓰고 3n 마이너스 1을 구하래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내신에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거 안 했는데 내신에 이 문제가 한번 나왔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약간 얘를 집어넣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풀어주긴 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어쩔 수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내신을 준비하면 이것저것 좀 구질구질한 것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럼 보시면 그러니까 어쨌든 최대한 좀 간단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 밑에도 써놨지만 그냥 풀기 짜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자, 여기가 A고 이쪽이 B고 이쪽이 C야. 그랬을 때 여기가 A고 여기를 B고 여기를 C라고 하자는 얘기죠. 그럼 변 BC가 정사각형의 변 위에 놓일 거면
그럼 여기서 내가 처음에 얘는 그냥 A라고 하고 그 다음은 이게 이렇게 올 거니까 B라고 하고요. 그 다음은 이렇게 돌리면 또 그 다음에가 올 거니까 C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한마디로 뭐냐면 A하고 B하고 C가 뭐냐면 이제 번갈아 가면서 갈 거 아니야? A, B, C 다음에 또 뭐냐면 누가 올 거냐면 A가 오고 B가 오고 C가 오고 이렇게 되겠죠. 되니? 그죠? 그럼 중요한 거는 B, C가 변에 놓인다는 건 뭐냐면 얘는 이게 딱 얼마? A가 여기 있을 때 변 B, C가 정사각형의 변 위에 놓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얘는 이해 가나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에 A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처음에 이제 A가 있고 그다음 이제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다시 A로 오는 거죠. 그럼 그때 다시 뭐냐면 B, C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사각형에 있는 거는 얘가 지금 B, C가 되는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얘는 A, C가 있는 거고요. C 같은 경우는 뭐냐면 A, B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정도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쪽은 야 한 바퀴에 몇 번 돌아가요 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다음 그지? 그다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돌아가겠죠. 한씩 가니까 그죠? 한씩 가잖니? 이렇게 한번 쓱 가면 여기로 올 거고 처음에 여기 있다가 그다음 여기로 올 거고 그다음 여기로 갈 거고 여기로 갈 거고 여기로 갈 거고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오는 거죠. 돼요? 그런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총 8번 갈 거야. 한 바퀴에 8번. 한 바퀴에 8번. 한 바퀴에 8번 가는 거죠. 8번. 하루에. 이렇게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8번 굴러가면 한 바퀴가 되는 거고요. 몇 번 갈 때마다 A가 튀어나오냐면 3번 갈 때마다 A가 튀어나와요. 그죠? 3번 갈 때마다 A가 튀어나오죠. 돼요? 자, 그럼 당연히 뭐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뭐 목만 챙기면 되는 거죠. 왜? 3번 갈 때마다 나오니까 8을 뭐로 나눠볼까? 3으로 나눠요. 돼요? 그렇잖아요? 8을 3으로 나눠. 어차피 3번 한 번씩 나오니까 8번 중에 이렇게 해서 뭐냐면 3번마다 A가 나올 거니까 8을 3으로 나눕니다. 그럼 얘는 뭐냐면 2 플러스 썰라썰라야. 돼요? 그럼 뒤에 있는 나머지 찌끄레기는 필요가 없어요. 그죠? 몇 번 나왔는지 볼 거면 그러니까 A가 몇 번 나왔는지만 중요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3이 몇 번 나왔나? 이렇게 나왔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돼요? 그지? 표정 보고 있었어요. 자, 아니 3으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삑삑삑 해서 한번 나올 거고 띡띡띡 해서 한번 나올 거 아니야. 돼요? 그럼 나머지 몇 개? 2개. 되니? 그러니까 B 갔다가 C 갔다가 A로 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뭐냐면 이게 한번 나오겠죠? 변 BC가 오는 거죠. 졸음과 사투를 벌이는 것이군요. 자,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이때 한번 나오고 또 B 갔다가 C 갔다가 A 갈 거니까 이쪽에 또 한번 나올 거라는 얘기야. 돼요? 그죠?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뭐가 중요하다? 몫이 중요하다. 몫이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찌끄레기다. 돼요? 그럼 얘를 A1은 뭐라고 쓰면 되냐면 얘는 2라고 쓰면 되는 거죠. 오케이? 사실 얘는 그러니까 몰라도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한번 해보는 거야.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보시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A2 같은 경우는 이거겠죠. 2바퀴니까 한 바퀴당 8번 가는 거니까 얘는 16번을 갈 거란 말이야. 그럼 3번씩 몇 번 나오냐라고 말하면 이쪽 얘는 5 플러스 썰라썰라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럼 얘는 뭐예요? 이퀄 5? 그냥 끝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A3 같은 경우는 A3 있잖아요. 그죠? A3. 자, 그럼 A3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게 12바퀴 돌 거니까 이쪽은 얘는 그죠? 8번씩 3개니까 24개죠. 그죠?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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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개. 그죠? 24 나누기 5에 3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8 이렇게 되는 거죠. 되니? 일단 마지막에 A가 나오고 딱 끝나겠네요. 그럼 이제 이쪽은 얘는 A3이 뭐가 될 거냐면 얘는 8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죠? 그럼 2, 5, 8 이거잖아. 뭐야 이거? 이렇게 돼서 이쪽도 3이고 이쪽도 뭐예요? 3. 그럼 쟤는 무슨 차수열이겠니? 등차수열. 그죠? 그럼 AN이 뭐예요? AN 같은 경우.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분명히 이런 거잖아. 얘도 어떤 식이 있을 거란 말이야. 돼요? 그럼 얘는 뭐냐면 A 처음에 1이 갔다가 A4가 갔다가 A7이 갔다가 A 뭐예요? 10이 갔다가 쭉 이렇게 가겠죠. 돼요? 오케이? 그럼 봐봐. 야 여기서 이제 이게 얼마씩 가고 있어요? 3씩 가고 있을 거 아니야. 되니? 그죠? 그럼 A4가 얼마야? A4는 그럼 딱 보면 이쪽은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겠죠. A4는 8번씩 4번이니까 32를 뭘로 나누는 이쪽이네. 32를 3으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돼요? 그럼 이게 얼마죠? 얘는 10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가 되겠죠. 되니? 그럼 얘는 이게 10 이렇게 되는 거죠. 젠장! 이렇게 되면서 그지? 선생님 얘가 2잖아요. 상관없어요. 그럼 그 다음 뭐냐면은 A5 같은 경우는 얘는 뭐가 나올 거냐면 13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A6 같은 경우는 얘는 뭐냐면 16이 나올 거고, 그 다음 A7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18이 나올 거니까 3개씩 딱 끊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A3n 빼기가 나타난다는 얘기야. 공차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보면 나와요. 근데 어쨌든 뭐냐면은 3개씩이 되는 거고요. 그럼 그렇다라고 쳤을 때는 뭐냐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게 A1, A4, H, A10이야. 중요한 건 이렇게 내려가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어쨌든 이런 형태로 가긴 할 건데 중요한 건 이거죠. 얘하고 이렇게 넘어가요. 그 다음 H를 넘어갈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갔을 때 이쪽은 얼마씩 가고 있어요? 8씩 가고 있죠. 돼요? 이쪽도 이게 얼마씩 가고 있어요? 이제는 여기서 8씩 가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죠.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갔을 때 얼마씩 더해진다. 8씩 더해지니까 이쪽의 정답은 얼마다? 이쪽 수열의 공차가 얼마니까? 8이니까 답은 얼마? 8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히 몰라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래서 어떤 형태냐면 n분의 어떤 a의 형태가 나오면 얘는 무슨 차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공차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가 더 중요한 거죠. 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또 이제 뭐 기출이나 그런 쪽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낯설면 직접 뭔가를 해봐서 규칙을 파악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이게 내신을 나왔을 때 좀 약간 안타깝긴 한데, 그러니까 되게 대부분은 다 어떤 모의고사 기출 문제 같은 경우를 좀 바꿔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크게 무리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교재를 좀 펴보세요. 교재를 좀 펴서 대부분 스텝 1이랑 스텝 2는 잘들 푸시니까 48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48번. 아, 그리고 참고로 오늘 안 풀어도 되는 게 있어요. 나도 내가 이거를 되게 잘 본다고 했는데 45번도 급수 문제고요. 42번도 급수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44번도 급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급수 문제는 다음 시간에 푸시면 되니까 오늘은 굳이 풀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급수 같은 문제는 풀어도 돼요. 보시면 되고 48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풀어드리는 건 주로 스텝 3 위주로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자습할 때는 다 풀면서 모르는 걸 저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다 하고 가는 걸로 최대한. 그래서 만약에 정 모른다 하면 4시 이후에 남아도 상관없습니다. 더 해도 상관없어요. 저 48번도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가 이제 쓱 가요. 이렇게 가서, 그러니까 gx가 이제 뭐 이렇게 쓱 가고 fx가 곡선이고 직선이 gx니까 이제 이렇게 가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쪽이 3이 되는 거고요, 그죠? 3,3. 그 다음에 그러니까 2,4 이렇게 되겠죠, 그죠? 2,4. 자, 그러면 이런 거야. 리미트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죠? 이렇게 딱 간 다음에 자 f x의 n제곱 플러스 gx의 n제곱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수식 형태야. 지수식. 그럼 거기는 공비가 누가 제일 큰지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수식.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fx의 n 플러스 1제곱이 되는 거고요. 자 다음에 이제 이쪽은 얘는 플러스 5배가 되고 gx의 이쪽은 얘는 뭐냐면 n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게 hx인데, 그죠? 근데 h2 값하고 h3 값을 구하래요. 그죠? 자, 그러면 우선은 생각해 볼게요. 그럼 뭐냐 이게? 자, 그럼 봐봐. 2를 내가 대입했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냐면 곡선이 fx니까 이게 fx고요. 여기는 얘가 뭐냐면 이게 gx야. 이게 fx고. 돼요? 그죠? 그럼 내가 얘를 비교하면 h2라는 건 2를 대입하는 거니까 f2의 뭐예요? 이쪽에는 n제곱 플러스 g2의 n제곱 이겁니다. 그죠? 생각보다 잘 못 푼다고 치면 낯설어서 그래 이게. 자, 그러면 지금 얘가 f2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플러스 5배 이쪽은 얘는 뭐냐면 gx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내놓고 리미트 쓰고 n이 무한대로 간다. 되니? 그죠? 야, 이미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F2가 뭔지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F2랑 G2랑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F2가 크니 G2가 작니?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냥 말하시라는 얘기야. 그죠? 자, F2가 더 크잖아요. F2는 4고 G2가 여기서 2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누가 더 커? F2가 크니까 얘는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무시할 수 있다는 얘기. 무한대로 가면 되니? 그럼 이것도 안정이잖아. 그럼 얘는 뭐냐면 F2가 하나 남잖아. 그럼 이거는 그죠? 근데 F2가 뭐냐면은 4니까 얘를 4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돼요? 앞에는 4야. H2는 그래서 4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럼 H3은 뭐냐? 어머나? 똑같네? 그렇잖아요. 똑같잖아 얘는. 똑같으니까 둘 다 똑같이 쓰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거는 뭐냐면 그럼 바로 그냥 갈게요. 귀찮으니까. 자, 이건 얘는 F3이랑 G3이랑 둘 다 3이니까 3의 n승 플러스 3의 n승 분의 이쪽은 3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5배 얘는 곱하기 3의 n승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이게 얼마야? 넘기면 앞에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3의 n승이라는 게 분모는 2개 있는데 분자는 8개 있겠죠. 이렇게. 그럼 얘는 안녕 이렇게 되고 얘는 4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돼요? 돼요? 이 정도는 이것도 솔직히 학교 시험에 잘 나올 만한 거야. 얘는 어렵지 않은 걸로. 자, 그럼 이거 이퀄 4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내신에서 15문제만 우선 낼게요. 알겠죠? 15개. 그래서 시간은 좀 보고 만약에 좀 빡세다 싶으면 좀 문제수를 줄일 테니까 오늘 15개로 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4 더하기 4니까 8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를 또 해볼까요? 46번 해볼게요. 46번. 그렇죠? 46번을 한번 해봅시다.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나오면 니네들이 되게 쪼는데 그냥 별게 없어요. 그냥 직접 하시면 돼요. 자, 시작할게요. ln을 가지고 보면 자, 이거 이퀄. 자, 이쪽은 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얘랑 얘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쪽은 얘는 이게 4의 n승 컴마. 그러니까 얘가 지금 루트 x잖아요. 그죠? y는 루트 x니까. 그럼 루트 x를 쓰게 되면 2의 n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이제 이게 뭐냐면 4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거 자, 컴마. 이 루트를 씌우면 이쪽은 4 곱하기 4의 n승이니까 2 곱하기 2의 n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그냥 이거에서 이렇게 플러스 1승 이렇게 되는 거지. 돼요? 이런 느낌. 그치?
그럼 굳이 말하자면 얘는 이걸 앞으로 빼면 플러스 1제곱이니까 곱하기 4가 될 거고요. 얘도 플러스 1제곱이니까 이쪽은 곱하기 뭐가 될 거냐면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뭐냐면 여기 사이 거리니까 루트 이렇게 되겠죠. 그럼 x 값의 차의 제곱이니까 이쪽은 4의 n승 곱하기 3이니까 9 곱하기 뭐냐면 이쪽에는 16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제곱을 해야 될 거니까. 돼요? 그 다음에 이쪽은 얘가 뭐냐면 자 플러스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느낌이죠. 얘는 또 똑같은 거죠. 이걸 딱 썼으니까 이쪽은 뭐냐면 그렇겠죠. 이건 1이니까 그냥 얘는 뭐냐면 4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돼요? 되나요? 이해가요? 자 이게 이거잖아. 4 곱하기 4의 n제곱 컴마 2 곱하기 2의 n제곱 하고요. 그 다음 얘는 뭐냐면 4의 n승 컴마 2의 n승 이거의 거리잖아. 그죠?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얘는 그걸 쓰려면 루트 쓰고 이쪽은 4-1 쓰고 이쪽은 4의 n제곱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고 플러스 얘는 2-1에 이쪽은 얘는 2의 n제곱의 전체 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3 곱하기 4의 n제곱의 또 제곱이니까 그럼 3을 제곱하면 9고요. 4의 n제곱을 제곱하면 16의 n제곱이니까 쓰시면 되고 얘는 이거잖아 1이잖아. 그냥 2의 n제곱이니까 제곱하면 4의 n제곱이 되겠죠. 오케이? 사실 얘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죠? 야 그럼 이거 뭐예요? L 쓰고 n 플러스 1이라는 건 여기다가 뭐냐면 루트 쓰고 n 플러스 1만 갖다 때려 박으면 되겠죠. 그럼 얘는 뭐냐면 9 곱하기 16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얘는 4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되겠죠. 돼요? 그렇잖아요. 자 뭐 이거야 별게 없어요. 그럼 이제 이거 구하라는 대로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귀찮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얘가 이제 실제로 나와있던 수능 문제이기 때문에 28번이잖아 또 거기다 그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꼼꼼하게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여기는 남는 게 이거겠죠. 무한대로 가는 순간 얘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무한대로 가는 순간 얘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돼요? 그치? 자 그리고 얘는 16이 밖으로 빠지면 이쪽은 9 곱하기 16이니까 얼마? 144가 되는 거죠. 돼요? 그럼 얘는 뭐냐면 ln분의 ln 플러스 1의 뭐냐면 제곱에다가 리미트 쓰고 n을 무한대로 보낼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제곱을 각각 할 거야. 제곱을 각각 할 거기 때문에 그럼 나와 있는 게 이쪽은 얘는 뭐냐면 ln을 제곱하게 되면 9 곱하기 뭐냐면 16의 n승만 남을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나머지 지우고 나면 영향력 빼고 그럼 이거 이꼴 이쪽은 얘를 제곱하기 때문에 여기 뭐냐면 144 곱하기 뭐냐면 16의 n제곱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죠. 돼요? 그럼 얘랑 얘랑 사라지고 9분의 144하면 답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별게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보시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앞으로 다시 가셔서 앞으로 가서 뭐를 보시냐라고 하면 31번 있죠? 31번을 한번 볼게요. 자, 31번 보시면 두 무한수열이 모두 수렴하도록 하는 실수 x값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러니까 x에 뭐냐면 2n 플러스 1이고요. 이쪽은 뭐냐면 1 플러스 x 이거에 뭐냐면은 n승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에 의하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원래는 공차가 아니 여기는 그 공비가 x 제곱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얘는 뭐냐면 x의 범위가 뭐랑 뭐 사이? 1하고 무슨 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정말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왜? 이게 무슨 수만 나오죠? 홀수만 나오죠. 1 집어넣으면 3승, 2 집어넣으면 5승, 3 집어넣으면 7승, 4 집어넣으면 9승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가 무슨 수만 나오니까? 홀수만 나오니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간다고 해도 되고 그게 아니면 어차피 여기에 공비는 무슨 제곱이니까? x 제곱이니까.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얘가 뭐냐면 얘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인데 마이너스 1 사이인데 그죠? 무조건 마이너스보다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별 의미가 없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만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이쪽은 1과 마이너스 1 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제발 얘는 R만 가지고 장난을 친 거고요. 첫 번째 항이 뭐인 거야? 0인 거죠. 그죠? 첫 번째 항,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 안에 들어가긴 해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죠? 그럼 첫 번째 항은 x 몇 제곱이야? 3승이죠. 돼요? 그럼 그게 뭐 되는 거야? 0 되는 거죠. 되니? 그럼 x 이퀄 뭐다 이쪽에는? 0이다. 얘를 꼭 제발 물론 이 안에 들어가긴 해요. 근데 학교 시험은 절대로 이 안에 잘 안 들어가게 나올 거예요.
돼요? 그러니까 얘를 안 쓰면 틀리도록 나올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꼭 얘를 꼭 써주도록 생각을 해주세요. 하다못해 여기서 이게 없던 등호가 생길 때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무조건 뭐냐면 여기는 자 이쪽에 얘가 0이 될 때는 꼭 써줘야 될 거라는 게 첫 번째 항이 0일 때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가 만족하는 범위는 -1부터 1까지가 됩니다. 되니? 그럼 봐봐 얘도 이거다? 생각해보면 선생님 1 플러스 x의 범위가 뭐랑 뭐 사이냐면 1과 무슨 너스 1일 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돼요? 얘는 그냥 n이니까 마이너스에 들어가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쓰면 그럼 이제 이쪽은 뭐냐면 얘를 넘기면 이게 사라지고 x는 뭐냐면은 0부터 무슨 너스 2 사이 마이너스 2 사이가 되겠죠. 돼요? 오케이? 그렇잖아요? 돼요? 왜냐면 이게 -1과 1 사이니까 1을 다 뺀 거야. 이렇게 빼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그럼 중요한 건 이건 얘고요. 그럼 또 뭐냐면 여기에 있는 게 첫 번째야. n 대신 1 집어넣은 거니까 1 플러스 x가 뭐일 때도 수렴할까? 0일 때도 수렴할 거란 얘기야. 돼요? 그럼 x가 무슨 너스 1이야? x는 마이너스 1일 때가 되겠죠. 돼요? 근데 얘는 어디 들어간다? 이 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 이거 두 개를 안 써도 되는 거였지만 무조건 얘를 할 때마다 써달라는 얘기야. 제발. 돼요? 진짜야. 정말 그래서 틀리면 전 할 말이 없어요. 막 진짜 너무 슬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첫 번째 항을 반드시 따져야 되니까 n 대신 1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것도 꼭 따져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물론 얘는 이 안에 대부분 다 들어가지만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있는 얘랑 여기에 있는 얘를 동시에 모하면 되는 거야. 만족하면 되겠죠.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쪽은 얘가 얼마냐면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만 갈까? 이쪽 x가 0까지만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거니까 -1부터 1 사이 이렇게 으악 이렇게 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얘는 -2부터 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됐을 때 이쪽에 지금 얘가 -2고요. 이쪽이 0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부터 0까지 딱 쓰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쓰면 되는 거니까 생각보다 얘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따질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37번 같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학교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굉장히 불쾌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37번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이제 일단 좀 밥 먹으러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좀 학교에 교재에 있는 문제를 다 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시험을 봅시다. 알겠죠? 교재에 있는 문제 풀면서 이해 안 됐던 부분 다시 물어보시면 돼요. 다 알려드릴게요. 생각보다 이런 문제들이 어려우니까 좀 잘 좀 판단해 보세요. 자 봅시다. 먼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거를 아는 방법은 R의 범위가 -1과 1 사이인데 자 -1은 확인한다 그랬죠. 아니면은 그냥 얘를 무슨 제곱을 써도 되고요. R제곱은 확실하게 이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거나 얘는 -를 확인하거나 둘 중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들 많이 쓰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이쪽은 뭐한다? 날라간다. 그래서 r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보면 계속해서 지수가 뭐니까 짝수만 나오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결국 얘는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4승 이거니까 뭘로 수렴할 거냐면 1로 수렴할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뭐한다? 들어간다 라고 해도 되는 거고요. 돼요? 그죠?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정립을 안 해놓으면 그러니까 처음에 정립을 잘 안 해놓으면 헷갈려요. 되게 짜증나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잘 봐주시면 되고요. 그럼 중요한 건 그거라 그랬어요. 공비가 뭐냐? 뭐가 곱해지니까. 그죠? 그럼 R의 범위가 얘기 때문에 이쪽의 공비는 2분의 R입니다. 그럼 2분의 R은 2분의 1과 모 사이다. 이쪽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돼요? 그럼 얘는 공비가 뭐랑 모 사이 있는 게 맞아요? 1과 마이너스 1 사이 있는 게 맞죠?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당연히 무슨 0을 할 수밖에 없다. 이쪽은. 이건 R의 2분의 R의 n제곱은 얘는 수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1과 마이너스 1 사이니까 그래서 곱하면 수렴한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두 번째 2R이야. 그럼 2R은 뭐예요? 2 마이너스 2 끝. 왜? 1보다 큰 것도 존재하죠. 1보다 큰 걸 계속 곱하면 뭐 된다? 발산. 되니? 그럼 얘는 이건 뭐냐면은 자 2R의 n승은 얘는 뭐 한다? 얘는 발산한다. 이렇게 발산할 수도 있고 또는 뭐냐면 얘는 수렴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죠? 뭔지 모르는 거야.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죠. 왜? 얘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도 있고 1보다 큰 것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랬을 때 때에 따라서 뭐냐면 발산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냐면 수렴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디귿 같은 걸 되게 복잡하게 나오게 하면 정말 세상 짜증나죠. 정말. 그러니까 아마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할 거고요. 중요한 건 이런 걸 되게 짜증나게 낼 겁니다. 그럼 어쨌든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보면 되는 거냐면 자 아까 1 플러스 R 같은 경우는 그럼 뭐랑 뭐 사이냐면 얘는 2부터 시작해서 뭐 사이가 될 거냐면 0 사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니? 그죠? 물론 뭐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직접 그려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프를 그래서 판단하는 게 제일 확실하긴 해요.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 우리가 괴로워하면서 유리함수를 다 까먹으셨잖아요. 그지? 유리함수 그려볼게 나중에. 그죠? 좀 이따가 이거 해놓고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2-R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거죠. 우선 R의 범위가 이쪽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야.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R의 범위도 뭐냐면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입니다. 자리를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나는 얘를 2를 지금 더했으면 얘는 1부터 뭐 사이가 될 거면 얘는 3 사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1부터 3 사이. 그럼 얘를 뭐 했다라는 얘기야? 나눴다라는 얘기죠. 그럼 나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2 마이너스 R분의 지금 얘는 1 플러스 R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결국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1하고 여기 2를 나누게 되면 이쪽에는 뭐냐면 얘는 2 사이 2부터 그러니까 나눴을 때 뭐냐면 1분의 0이랑 1분의 2하고요 3분의 0이랑 3분의 2 중에서 가장 큰 게 이쪽에 들어가는 거고 가장 작은 게 이쪽에 들어간다고 우선은 생각하면 되겠죠. 물론 정확한 건 좀 더 봐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봐도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아무리 작아봤자 이쪽은 0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이가 있기 때문에 1보다 큰 값이 뭐 할 수 있다? 존재할 수 있다가 되겠죠.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아니면 그냥 그려. 그리면 되죠. 자, 이쪽은 마이너스 R 플러스 2분의 이쪽은 R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Y는 얘를 그린다고 생각했을 때 이쪽은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럼 결국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Y는 쓰고 이쪽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이쪽은 X 플러스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분수함수 그릴 때는 니은자입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0 되는 거 2. 그다음 이쪽에 개수의 비율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이게 점근선의 교점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2고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지금 뭐냐면 얘가 2,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뭐냐면 y축은 이쪽 어딘가 있을 거고요. 그럼 x축은 이쪽 어딘가 이렇게 존재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뭐냐면 0을 대입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0 대입해서 그럼 0 대입하니까 이쪽은 뭐냐면 2분의 1이 나오네요. 그럼 0,2분의 1이기 때문에 그럼 0,2분의 1이면 지금 이렇게 여기 2분의 1이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래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가는 그래프죠. 그럼 당연히 이쪽이 이렇게 가는 이런 식의 그래프일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뭐냐면 우리는 자 이쪽이 2니까 내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란 얘기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게 지금 이쪽 어딘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 1 집어넣은 게 이쪽 어딘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돼요? 그럼 어쨌든 여기서 최대값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1을 대입한 거니까 1분의 2가 되니까 이쪽은 여기 이 값이 뭐냐면은 2까지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 보자면 이렇게 유리함수를 그려서 보는 거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게 가장 작을 때 값일 거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3분의 0이니까 이쪽은 얘가 0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그럼 여기에는 얘가 뭐냐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니까 이쪽은 0부터 2 사이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돼요? 그죠? 원래는 이렇게 풀어주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어쨌든 간단하게 그냥 볼 거면 어쨌든 1보다 큰 게 나온다라고 보여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맞는 건 얘는 수렴하지만 나머지는 수렴 안 할 때도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내용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렴하는 게 관심 있었던 거고 쭉 이제 어떻게 했고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할 거고 다 이제 배웠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교재 문제 풀면서 좀 다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시 20분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그죠? 좀 밥 먹고 대충 1시 한 20분 30분까지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 많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나가서 맛있게 드시고 오셔서 계속 수업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1시 20분, 30분까지 오시면 돼요. 식사하세요. 밥 먹고 와서 문제 푸는 거. 응, 문제 푸는 거야. 그리고 질문하고 저한테. 그리고 시험 보고요.